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위부대라 했으니까 믿던 건데 만약 자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지우지 못했던 흔적들 그런 것들 때문에 훗날에 이제 더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찍 김일성 사인과 관련된 거는 100% 비밀로 돼 있었고 한마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다 이제 숙청, 처형 다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군요. 그 김일성이가 죽을 때 김정일이는 나이가 56이었나요? 아니죠. 신둘이었죠. 신둘. 52였나요? 네. 계속 어렸는데? 네. 그러니까 42년생은 아니고 41년생으로 봤을 때는 이제 54살 되는 거죠. 신의 나이로. 우리 한국 나이로.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42년 2월 16일로 보기 때문에 만 나이로 52살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김일성은 80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김일성이가 그 죽을 그 당시까지도 그 누구도 북한 주민들 누구도 죽으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7년도 살고 죽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별로 오래 더 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벌을 그러니까 뭐 김일성을 죽인 벌을 받았다기보다도 북한 주민들한테 지은 죄, 북한 주민들을 정말 관행무식이 너무도 많이 죽여버린 죄, 또 그리고 99년도,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와서 보호사령부를 거쳐가지고 이제 보호사령부를 통한 북한 주민들 무자비하게 숙청했잖아요. 사용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죄들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 전 교회 다니니까 말씀드리고 싶으면 하느님한테도 지은 죄가 크죠. 그런 모든 죄들이 응징돼 가지고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연구소,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다고 쳐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고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좀 오래 살았으면 우리 김유혁 선생이 뭐라도 하면 대박 날 텐데. 네, 그렇죠. 인간들이 빨리 죽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인기는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네. 그런데 그 부전자전이라고 네. 김정일이 어쨌든 김일성도 이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있죠. 그런데 김정일도 네. 비명에 갔다는 말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또 그것도 의혹을 제가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의혹 중에 하나가 김정일은 더 김일성보다도 빨리 알기사하다 보니까 더 우로진들을 많이 외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에 관련돼 가지고는 각 몸의 장기별로 주치사가 있었는 거예요. 장기별로? 장기별로, 예.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보다 더 장기별로, 예. 그러니까 매 장기마다 이제 그 담당 의사 한 명인 게 아니라 의료진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 김정은 심장이면 심장만 하나만 해도 팀이 있었고,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죽은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열차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정말 최고위급, 이제 그 설비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도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능한 의사들 데리다가 이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북한에 봉화지로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약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어떻다 간에. 근데 지금 열차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리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아픈 사람이 열차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당시까지도 군 우두 옆에서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2008년도 이제 그 풍을 만났을 때부터는 항상 몸에는 이제 부착되어 있는 그런 이제 특정 기계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손톱 이제 여하튼 일체 모든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경보신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려진들이 대책을 취합니다. 절대로 이것도 의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김정은과 그 측근들도 문제가 이제 있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 당시에 후계자가 되면서 벌써 그때부터 옆에 측근들은 또다시 이제는 또 한번 재미 봤으니까 네, 재미 봤죠. 김정일을 죽여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혹도 있고 그리고 근데 제일 큰 의혹은 그렇게 장기별로 지금 우려진이 있는 그런 이제 강한 팀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이가 죽었다는 게 참 그 미스터리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집은 왜 이렇게 대대로 내려가면서 생명이 짧아지나 봐요. 김정은이도 요즘에 아주 건강이 안 좋다면서요. 폭스뉴스의 그 기자가 쓴 그 글을 보니까 무슨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쌕쌕 네, 숨소리가 숨소리가 쌕쌕거리면서 폐기종 환자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 신년사 할 때도 그 이제 우리가 딱 그 소리 들어봤잖아요. 네. 문장을 하나 이야기하고도 쌕쌕거립니다. 뭐 저보다도 22살이나 아래인 그 김정은인데 저는 아직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한 3시간 이야기해도 그렇게 쌕쌕하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쌕쌕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그 걸음 걸으면서도 이제 쩔룩거린 게 몇 번 됩니다. 이번에도 쩔룩거리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집이 그냥 병신이야. 예, 그렇죠. 그리고 미국 회담할 때, 네. 정상회담 할 때도, 이제 앉아서 이제 한 그 손가짐 봤을 때 손가짐도 이제 별나게 비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혈관에서 피순환이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자꾸 저리니까, 저릴 때마다 사람이 그런 이제 동작들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비정상인 거죠. 한마디로, 살아생전에 한 번도 같이 사진도 못 찍어봤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손자란 말도 못 들어봤던 김정은이가 자기가 권력을 지금 후계를 세습하면서 백두혈통임을 좀 강조해 보려고 정말 김일성을 모방한 살찌우기, 김일성을 모방한 걸음걸이, 김일성을 모방한 목소리 만들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 비만을 지금 유지하려고 하니까 물론 김정은이가 지금 상황보다도 비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오래 살 수 있고 좋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하지만은 저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아무리 할아버지하고 사진도 한 번 못 찍었어도 또 우리 아버지가 첩도 많아가지고 나도 그 첩의 자식이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나는 백두혈통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살찌고 있는데 그 살찌는 것이 결국 저렇게 지금 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걔는 살쪄서 병 만든다 그래. 김여정이는 왜 또 그렇게 비실비실해요? 걔는 그 머리에 가발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은 저 김여정도 제가 우리 저 간상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보게 되면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얼굴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김정은이 표정 보게 되면요, 눈가짐이 자신이 없어요. 아무데 가서나 항상 이제 눈을 관리 잘못합니다. 이제 이 방송 나간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 비서실에서 아마 듣고 나서 김정은의 아이테크 아마 이런 교정하기 위한 연습을 많이 시킬지 모르겠는데 다음번 보겠습니다. 좀 눈가짐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눈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야기할 때도 바로 못 보고 자꾸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면서 눈가짐을 계속 겉으로. 이게 뭐냐면 자신감 부족뿐만 아니라 심신 장애 그런 게 그리고 모든 내장의 발현입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일찍 모든 몸의 내장들이 다 그대로 발현되어 있습니다. 간이 나쁘면 눈동자의 흰자위가 벌써 색깔이 변하잖아요. 네, 그리고 비장이 나쁘면 또 코끝이랑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붙었어요. 그렇지. 다 이제 보면 이 장기가 지금 아주 원만한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벌써 이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피부가 콩팥, 그다음에 간, 심장, 신장 다 이제 그게 다 표현됩니다. 비정상이거든요. 저 나이면 사실은 혈관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좋은 걸 먹으면 그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비정상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우리의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 김정은이가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좋구나 이 마시볼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그렇죠.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뭐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인간의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죠. 네. 그런데 저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로 내려온 왕조가 권력욕 때문에 아들이 애비를 죽이고 또 그렇죠. 또 아들이 또 애비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그 북한에서 사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김일성 죽은 것 때문에 어이없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살인자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인 한 번 치면 2번 치게 되고 2번 치면 3번 친다고 합니다. 북한은 대대로 김일성 때부터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빼도 박도 없이 뒤로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죽여서 숙청 정치를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한마디로 김일성은 전쟁 때 남북한 주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평화 시기에 북한 주민들을 굶겨서 죽이고 때려 죽이고 숙청해 죽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들어와서 또
김일성과 김정일 때보다 더 도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래도 김명주나 김평일이나 자기 혈통은 못 죽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자기 가족 혈통을 죽였습니다. 예, 김정남을 죽였고, 그리고 또 장성택을 죽였고, 그리고 또 김경희도 지금 뭐 분명 그 죽였으리라고 보는데요. 예, 이렇게 손에 피를 묻혔는데 이제는 피를 묻히다 못해 점점 그는 이제는 빼도 박도 없어 더 이제 무서운 살인자가 되는데 그 살인 악마가 핵 가지고 장난합니다. 또 생화무기까지 장난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저런 살인마한테 미소를 짓는 문재인 같은 또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종북 잡발들을 우리가 경멸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국이 아닌 매국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런 살인마들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살인마하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역사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우리를 참살시키는 우리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영원의 지옥의 나라, 노예의 나라에 굴러떨어진 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순간부터는 우리 국민들도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 살인마들의 손에 피 묻은 살인마들이 애비를 마음대로 죽여가는 살인마들이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목숨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돼 가지고도요 전체 국민이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지탄해야 됩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지금 어정쩡하게 말하고 있는 문재인과 종북 잡발들 더불어 내국당 같은 놈들을 우리가 단죄해야 됩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죽음이 죽음을 낳고, 그렇죠. 네. 그 김일성은 소년 시절에 10대에 벌써 두 명의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거잖아요. 이거 네.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인 가문이 감히 북한의 백두 혈통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인간들 때문에 조선민족 제일주의, 요즘에 또 국가제일주의라고 바꿨더라고. 글쎄요. 예, 그렇게 이제 떠들고 있는데 김일성이 죽은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북한은 3대 세습의 왕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사실 북한이 이렇게 3대를 거쳐가면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 종북 세력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종북 세력들이 이제는 그 청와대까지 점령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점령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김정은이 이 개자식을 끌어들이려고 저기 오다가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열렬히 환영하게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예, 여러분. 예,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일성이 오늘 죽었습니다. 25년 전 오늘에 죽었는데 김정은이 죽을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김정은을 빨리 죽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왕조 체제에서 해방해야 합니다. 봉건 왕조 그렇죠. 체제에서 해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그 역사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데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이 사명을 포기했죠. 예, 이 중요한 책무를 방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예. 25년 전에 죽은 그 살인 원흉 김일성은 지금도 북한의 가장 좋은 궁전이라고 하는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미라 상태로 지금 북한 주민들을 거기 가서 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통일이 안 되면 또 지금 북한을 방북하는 사람들은 가게 되면 의뢰에 가게 되는 그런 살인마한테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런 살인 악마 3대 세습의 이제 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복수를 해야 되고요. 우리 전체 국민들이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서 앞으로 영생하려면 저 살인 악당들을 정말 단죄하기 위해서 그들과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까지도 우리가 빨리 단죄해버리는 그런 이제 과감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정일이는 왜 김일성의 사망의 흔적을 그토록 지우려고 했는지 김일성 장수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셨던 우리 김영수 선생님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김일성은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에 의해서 사망되지 않았나 라는 의심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그리고 김정일 또한 17년 만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죽고 죽이는 이 권력의 그 아비규환 북한을 빨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마지막 과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아까 어떤 분이 약가파리 한다 그랬는데 예, 약가파리 합니다. 약가 많이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능라밥상 많이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